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최후 통첩. 이 단어는 특정 관계가 파국을 맞을 때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 단어가 요즘 우리 사회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에게 최후 통첩을 하고 문재인 대표는 다시 최후 통첩성 발언을 하고 또 경찰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최후 통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갈등 해결 능력이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정치가 부재하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정치의 부재 현상에 한몫하고 있는 지금 현재 야당의 내용의 끝이 어딘지는 몰라도 세간의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복은 있다는 말, 지금 이 말을 현재 사정치민주연합은 귀담아 들어야 할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상현 오빠, 이제 주거래은행 쉽게 바꿀 수 있대. 아, 금융개혁 얘기지? 이사 땐 금융회사 주소 변경을 한 번에, 실손보험금 청구는 병원에서 바로, 펀드와 예금을 하나의 계좌로 세금 혜택까지. 시원하게 달라지는 금융 서비스. 금융개혁으로 시작합니다. 이 캠페인은 범금융권이 함께합니다. 올겨울은 르노 삼성 자동차를 구매하는 분들에겐 봄입니다. 봄처럼 기분 좋은 혜택. 르노 삼성자동차 고객 누구나 취득세 100만 원 지원부터 밸류박스 조건 36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12월 한 달 놓치지 마세요. 르노 삼성 자동차. LPG 일부 차종 제외. 자세한 내용은 전 시장에서 확인하세요. 신율의 출발 새아침. 새누리당이 공천특별기구를 발족하고 내년 총선 공천 룰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는데요. 여론조사 비율과 결선 투표제 같은 것을 두고서 친박 대 비박, 벌써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황진아 특별기구 위원장의 얘기 들어봤죠. 오늘은 당내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이제 결선 투표제 도입, 이것이 이제 또 새로운 어떤 제안이기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은, 네. 이 선거를 앞두고, 목전에 두고, 선거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근간을 바꾸는 거는 적절치 못하다. 예컨대 지금 야당에서도 뭐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다, 석패율 제도다 이런 거 뭐 줄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거 평소에 주장해야지. 지금 축구 경기 바로 앞에 두고 이제 축구 경기 90분으로 하지 말고 60분으로 하자, 뭐 50분으로 하자라고 하는 주장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당내에 근데 대통령 선거도 있고 지방 선거도 있고 선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결선 투표제도는 여러 가지 도입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예. 그래서 이번 총선을 목전에 두고 이렇게 결선 투표제 도입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예. 신중하게 봐야 된다라는 게 기본 생각이지만, 그 기본 생각인데, 근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현역들의 기득권을 좀 상쇄시킬 필요가 있다. 현역들이 기득권을 좀 내려놓아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방편의 일환으로 이번에 결선 투표제 도입한 취지가 있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죠. 예. 근데 제가 좀 여쭤볼게요. 현역들이 진짜 기득권이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그 인지도라는 게, 선거라는 게 인지도의 싸움이기 때문에, 네. 뭐 4년 그래도 그 현장에서 지역구에서 돌아다닌 사람하고, 근데 전혀 신인 뉴페이스하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 소위 말해서 결선 투표제가 결국은 TK 물갈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뭐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죠. 이거 제도의 근데 취지가 결선 투표제라는 것이 그 취지가 아시다시피 뭐 3명이 나왔는데 뭐 35%, 30%, 25%를 받았으면은 그 1등 한 사람이 이제 그 어떤 정당성 차원에서 한 과반수나 상당히 좀 현격하게 앞서야 누구든지 인정을 할 건데 그 정당성이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2차 결성전을 벌여서 그 정당성을 확보해 주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취지를 생각해야지 이 제도를 활용해서 뭐 특정 개파끼리 똘똘 뭉쳐서 누구를 솎아내고 누구를 밀어주고 이런 무기로 악용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그게 악용이 안 되더라도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그런 케이스가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국민들의 그 성숙도가 있기 때문에 누가 이제 뭐 2등, 3등, 4등 우리끼리 뭉쳐서 뭐 누구를 밀어주자 이렇게 한다고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이 그렇게 쫙 일사불란하게 따라간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현 정치 신인들한테는 비교유리한 것이 결선 투표제다. 자, 그렇다면 제가 또 어제도 제가 그 황진아 위원장께 여쭤본 문제인데 이 정치 신인의 개념에 관한 문제입니다. 장관에 뜬 사람, 청와대 참모 출신 이런 사람들 다 정치 신인으로 봐야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뭐 정치 신인이라고 하면은 정치라는 영역에 이제 처음으로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정치 신인의 자격 조건이라고 해야 됩니까? 인지도가 낮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뭐 청와대 수석이다 또 뭐 장관이다 이런 분들은 어떤 경우에는 현역 국회의원보다도 훨씬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분을 정치 신인이다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그 대다수의 장관분들은 정말 지금 장관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인지도가 낮아요. 실제 국민들이 그 장관 이름 잘 모릅니다. 누가 장관이었는지 뭔지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치 신이나 범죄에 들어갈 수 있나요? 하여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그래도 뭐 정치라는 영역이 꼭 여의도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략공천 문제인데요. 그죠? 전략공천하고 우선추천제. 지금 이 두 가지 가지고 일부에서 이게 말장난이지. 이게 뭐 결국은 그게 그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선 전략공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전략공천은 지금 이제 계속 전략공천 이야기가 뭐 몇 달째 나오는데 우리 당헌 당규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때 보통 말하는 전략공천이라는 것은 과거에 특정인을 솎아내고 또 특정인을 내리꽂는 이런 식의 인위적 물갈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전략공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은 지금 이제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 저는 뭐 거의 일치된 의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우선 추천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당헌에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죠. 그것은 무슨 이제 장애인이다 또 여성이다 이런 어떤 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예컨대 아주 약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약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예컨대 뭐 광주다라고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죠. 그런데 뭐 출마하라라고 하면은 출마자가 뭐 대구나 부산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적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는 특정인 보고 당을 위해서 당신이 한번 나가 주십시오. 이런 데가 우선 추천 지역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쉬울 것 같아요. 전략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다. 그런데 우선 추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인에 대한 어떤 희생을 좀 우리가 호소하는 것이다. 당을 위해서. 그리고 또는 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다.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것을 예컨대 우선 추천 지역이라는 그런 개념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서 마구잡이로 뭐 옛날식으로 누구를 솎아내고 또 누구를 뭐 찍어 공천을 주고 하는 것으로 활용돼서는 안 되죠. 그러면 TK는 우선 추천제 대상이 아니겠네요. 그죠?
아니 TK다 뭐 PK다 저는 뭐 어떤 지역 특정 지역을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당헌에 있는 우선 추천 지역이라는 그 개념이 글쎄요. 아주 명쾌하게 거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예. 아니, 제가 왜 TK 여쭤봤냐 하면은요, 저도 헷갈리거든요. 요새 왜 새누리당에서 험지 출마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험지의 개념 가지고 이게 또 헷갈리는 경우가 뭐냐면, 어떤 분은 TK도 험지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험지가 아닌 데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예. 우리 우선 추천제도 특정인의 희생을 호소한다는 건 결국 그만큼 당선되기 어렵다는 얘기인데, 그게 바로 험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TK도 우선 추천 지역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렇죠. 방금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런 대구 경북 지역이다 이런 곳을 우리 당헌에 있는 우선 추천 지역으로 보기는 어렵죠. 우선 추천 지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험지 출마론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이 험지 출마론이 이제 사방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내가 나가는데도 험지다. 서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험지 출마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험지 출마론도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예. 우선 현역 의원들 예컨대 뭐 야당에서도 뭐 문재인 대표가 어디로 가야 된다, 안철수 의원이 어디로 가야 된다, 험지에 가야 된다 이렇게 뭐 이야기가 있고 예. 또 우리 여당에서도 김무성 대표가 뭐 어디 광주로 가야 된다, 뭐 서울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기본적으로 근데 이런 그 주장은 지나치게 정치인들의 눈으로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 보는 것이다. 예. 아니 지역구라는 것은 지역 유권자들과의 최소한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건 정당 정치 기본이죠. 예. 예컨대 미국에 지금 뭐 플로리다에서 상원 의원을 하는 사람 보고 이번에 공화당이 어려우니 당신이 이번에 캘리포니아로 좀 출마하십시오. 이것은 코미디죠. 네, 그래서 예. 지나치게 이렇게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예.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볼 필요가 있고 또 어제 제가 우리 원내 대책회의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험지 출마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요즘 주장하는 석패율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은 소수 중진들의 꽃놀이패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험지로 나는 출마하겠다 해서 예컨대 새정치 뭐 문재인 대표가 뭐 경북에 출마하지 않습니까? 예. 경북에 험지로 출마한다는 명분 속에 박수는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석패율이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구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죠. 그래서 험지 출마론이라는 이런 험지가 주장이 없어지는 거죠, 사실상. 그렇죠. 예. 아주 정치 공학적으로 보는 접근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다선 의원 용태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다선 의원 용태론도 우리 정치 뭐 총선 앞두고 항상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인위적으로 뭐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나이 뭐 적다 많다 가지고 용태라라는 것은 옳지가 않죠.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고 당원들의 몫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관건이 이제 당원대 국민참여 비율 말이에요.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50대 50이죠. 그죠? 당원대 국민참여 공천 과정에서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조정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국민 참여 비율을 조금 높여야 원래 된다.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은 예. 국민 비율 100%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야당 반대로 그것이 무산이 되었기 때문에 예. 우리 당원 당규에 이제 50대 50인데 또 근데 실제 우리 지방 선거나 또 여러 지역에 따라서 예. 보궐선거 할 때 그 비율을 조정을 했습니다. 아하. 저도 지금 부산시당위원장인데 예. 이번에 기초선거하고 시의원 선거할 때 그 지역별로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아서 뭐 당원 비율을 더 높인 경우도 있고 국민 비율을 더 높인 경우도 있고 좀 낮춘 경우도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50대 50이든 40대 60이든 또 30대 70이든 간에 예. 상향식 공천 그러니까 당원과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그 공천의 정신 그 근간이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비율 문제는 우리 당내에서 크게 이게 싸움할 일은 아니다. 충분히 서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사실 원래 공천이라는 것은 당에서 국민들에게 자 우리 당은 이런 후보를 내세우겠습니다 하고 선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과정에서 물론 국민들의 의견이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이게 사실 그렇다면 이중으로 뽑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이제 우리가 정당 정치가 성숙된 나라에서는 예. 사실은 그 당의 후보는 당원들의 뜻이 반영이 되어야 되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정당 정치가 뭐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는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제 국민 비율을 좀 높이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참 요새 공천 앞두고나 이게 근데 공천이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 돼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되다간? 근데 뭐 여러 가지 당내 사정은 있겠습니다만은 4월이 총선이기 때문에 네. 유권자들의 그런 알 권리나 또 유권자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또 후보자들의 준비 이런 것을 고려하면은 예. 가급적 빨리 결정을 해 주는 것이 옳다. 이론적으로 당이론적으로는 지당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제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은 이게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 돼야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좀 답답은 한데. 자, 다른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문재인 대표 말입니다. 반기문 사무총장 영입에 욕심이 있다. 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두고서 속뜻은 다를 것이다라는 해석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정확한 그 언론은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배출한 정말 뭐 지금 두 번째 지금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 분인데 유엔 사무총장 제대로 하라고 또 열심히 하고 계신데 우리 국민들이나 또 정치인들이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그분을 자꾸 우리 국내 정치를 끌어들여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또 뭐 활용하고 뭐 우리 쪽이다 뭐 어느 쪽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저는 상당히 좀 무책임한 거 아니냐. 보기가 안 좋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반기문 사무총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새누리당 사정치민주연합 어느 쪽이 더 가깝고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본인한테 좋다라고 생각할까요? 그건 반기문 사무총장 본인한테 인터뷰를 못 하잖아요. 예. 뭐 저는 하여튼 반기문 총장이 사무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잘해서 예. 우리 대한민국이 배출한 사람으로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반도체 공학자 강대원. 예술의 경계를 뒤흔든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세계가 주목한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 미래의 공학 박사. 미래의 예술가. 미래의 패션 디자이너. 아이들의 꿈이 커져갈수록 대한민국의 내일이 밝아집니다.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학교. 다르게 꿈꾸다. 이 캠페인은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향해 함께 동행하는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한소입니다. 10살 근영에겐 작은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3살 터울의 쌍둥이 동생들과 한바탕 신나게 뛰어놀아보는 건데요. 근영이의 쌍둥이 동생들은 각각 복합장애와 무연골 향성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홀로 3아이를 키우고 있는 근영이 엄마는 하루 종일 아픈 아이들을 돌보느라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식구의 보금자리, 작은 단칸방에 올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의 기적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기아대책에서는 근영이와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실 1만 명의 산타를 찾습니다. 02-544-9544, 02-544-9544번으로 전화 주시면 산타가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 아이들을 다시 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고아라입니다. 민균의 사남매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찬바람이 송곳같이 파고들던 낡은 흙집. 민균의 사남매는 전기장판 하나로 추운 겨울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이웃들의 나눔이 아이들에게 포근한 겨울을 선물했네요. 추위를 거뜬히 막아주는 따뜻한 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 퍼져갑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저 고아라와 함께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7시 35분 09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재현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교통량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회대로 이용해서 여의도 진입하는 길 전 시간 경인 두 번째 지하차도에서 작업이 진행됐는데요. 작업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만 이 뒤쪽으로 신월부근 일대로 정체가 남아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반대편 인천으로 가는 길도 역시 신월부근 일대로 차간거리 좁힙니다. 이 밖에 한가을 따라 이동하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비슷한 구간 차량 밀리고 있는데요. 강변북로는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반대편 일산 쪽으로는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요. 올림픽대로도 비슷하게 주춤합니다. 서부간선도로 교통량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외곽 쪽으로는 양평교에서 오목교, 철산대교에서 금천교까지 차량 밀리고요. 도심 쪽으로는 고척교에서 목동교까지 시속 30km 미만 정체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부산시 해수 담수화 사업, 고리원전 주변의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수돗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 이 계획을 두고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사실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는 바로 이 해수 담수화 사업에 반대하는 반대측 주민 대책위원회 입장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이 해수 담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의 장태래 시설부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담수화 자체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물 부족 국가에서 바닷물을 담수로 만든다는 건 진짜 좋은데, 근데 왜 하필이면 왜 굳이 고리원전하고 11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기에다가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제 당시 2008년도에 이제 입지 선정 조사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했거든요. 예. 근데 당초에는 이제 우리 부산 기장군 대변을 비롯해서 여수 등 한 5곳을 이제 후보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토전원이라고 하는 이제 국토교통부 소속의 이제 연구기관이 있는데요. 예. 이 이제 연구기관에서 이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조사를 했고, 그 중에서 이제 바닷물의 수질이 가장 좋은 이제 부산 대변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지가 제일 좋다라는 게 뭐가 좋아요, 거기가? 입지요? 예, 지금 제일 좋은 입지로 여기를 골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가 좋아가지고 여기 골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가장 이제 깨끗하다는 거죠. 물이 제일 깨끗하다. 예. COD가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 이제 1등급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예. 근데 어제 저희가 해수담수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김용호 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환경과 자치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여보세요? 네네, 말씀하세요. 예. 네. 근데 그 김용호 위원장은 상수도 본부도 당연히 알고 있다. 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이 환경과 자치연구소에서 했는데 자체 방사능 검사를 했다. 네. 그 세슘 요드 같은 방사능 물질이 검출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네. 조사 결과 알고 계세요? 아니, 뭐, 저희들은, 그쪽으로부터 뭐 그런 내용을 전달받은 적은 없고요. 예.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이제 그 환경자치연구소가 이제 일종의 사단 법인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가 지금 어떤 뭐 방사능을 분석하거나 뭐 검사 능력을 보유한 기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수질 검증 전문 기관에서 예. 조사한 자료를 인용한 것 아니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 조사 결과는 받으셨어요? 아니요,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 받지는 못하셨어요? 네. 그쪽에서는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은 예. 저희들이 뭐 언론을 통해서도 이제 뭐 좀 많이 좀 접했습니다. 예. 아, 예. 근데 받지는 못하셨다 이 말씀이시고요. 네, 자체적으로는 조사하셨습니까? 네? 자체적으로는 조사하셨습니까? 네, 뭐 저희들은 지금 그 2004년 12월부터요. 예. 이제 올 11월까지 총 그 104번에 걸쳐가지고 104번이요? 네, 104번. 방사성 물질과 이제 그 일반 수질 항목에 대해서 이제 수질 검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 수질 검증 기관도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권위라고 이제 하는 미국 국제위생재단이 있어요. 예. 거기하고 이제 우리 국내에 뭐 대학교, 원자력연구원, 뭐 보건환경연구원, 수질연구소 등이 이제 수질 의뢰를 검사를 의뢰를 했고요. 이제 그 결과 이제 그 주민들께서 이제 가장 우려하시는 산중 수소를 포함해서 인공 방사성 물질은 한 번도 검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해수 담수화의 어떤 안전성은 객관적이고 또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입증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예. 저희가 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 바닷물에서도 사실 인공 방사성 물질은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시설이 완공된 해수 담수화 시설의 이제 RO 공법이거든요. 예. 역삼투압 공법인데 이 이제 역삼투압 공법은 뭐 우라늄의 경우에도 이제 99% 이상 제거가 이제 가능한 매우 우수한 공법이고요. 예. 또 이제 뭐 해수 담수화 시설의 어떤 뭐 설계 또 시공 부문에서 국내 최고의 이제 그 전문 기관인 광주과학기술원 또 국토진흥원 학과 같은 그 연구기관 또 기술력이 또 전 세계 최고 수준인 또 민간 업체에서 그 방사성 수질에 대해서는 뭐 충분한 기술 검토를 거쳤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주민대책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세 가지를 어제 문제점을 지적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검사한 물의 양이 좀 비교적 작다 이거예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이제 부산시에서 조사한 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 미국 국제위생재단 원자력연구원 첫 번째는 물의 양이 작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실제적으로 이 조사를 할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조사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시점에 따라서 데이터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바닷물에 대한 검사도 중요하지만 축척이 가능한 해조류와 어패류에 대한 검사도 해야 된다. 세 가지로 주장하거든요. 이 세 가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 말씀하신 이제 체수량이 적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제 바닷물을 이제 5리터를 채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1리터로 이제 정발 이제 농축시켜가지고 이제 방사성 물질을 분석하는 법은 이제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지정한 이제 방사능 수질 검사 방법에 따라서 이제 분석하도록 정해진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한편으로 볼 때 수질 검사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제 저희 데이터가 신뢰성이 더 높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예. 또 지금 두 번째로는 그 방사능 축적이 가능한 예를 들면 해조류, 어패류도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어업 피해 약정서를 지금 저희들이 맺은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앞으로 이제 향후 그 10년 동안 예. 그 이제 그 치수구 이제 방류구 그 주변에 이제 그 해수 담수화 플랜트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해양 환경 영향성 조사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장 앞바다에 대한 해수 수질, 수온, 염분, 기타 아까 말씀하신 해조류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서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이 가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철저히 조사를 하고 이것도 지금 용역기관도 그 이제 어업단체에서 그 선정한 그런 용역기관을 지금 선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가 안 나왔으면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것을 뭐 그 결과를 보고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 12월부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104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지금 이걸 수질 검사를 했고요. 또 이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뭐 반대 단체뿐만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에게 여태까지 한 1년 정도 해서 한 107번 정도 사실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런 내용을 사실 내용을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기장 앞바다는 뭐 당초 입지 조사한 바와 같이 어느 지역보다 가장 청정한 곳이다.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1년 동안 계속 수질 검사를 해야 된다 이 주장인데 이거 들어주시기가 지금 힘드신 모양이죠? 아니 저희들은 이제 그 당초에 이제 지금 그분들이 주장한 내용이 뭔가 하면요. 네. 한 30번 정도, 한 30번 정도 수질 검사를 해서 안전성이 입증이 되면 물 공급 여부를 결정을 하자. 처음에 이제 그렇게 주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 30분 정도 이상도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입장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한 1년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야 뭐 어떤 먹는 물에 대한 수질 어떤 검증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 근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수질 검사를 이제 104번을 했고 이제 그 수질 검사 기간도 1년이 초과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주장하시는 내용이 또 뭔가 하면 추가로 한 2년 정도 더 검증을 하고 주민 동의를 80% 이상 받거나 또 뭐 주민 투표를 하자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당초에 이제 공급 반대 단체에서도 이제 그 참여한 수질 대책 협의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법적 논란이 있는 주민투표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실 이제 이게 뭐 거기에도 지금 회원분들이 한 24분 정도가 계신데 뭐 그거에 뭐 한 과반 이상이 시간 관계상 주민투표는 알겠습니다. 좀 가능하지 않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의 장태래 시설부장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댓글로 보는 뉴스 순서인데요. 오늘도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뉴스부터 얘기해볼까요? 네, 경찰이 예고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영장 집행 최후 통첩 시간이 다가오면서 조계사 주변에 극도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24시간 내에 한 위원장이 자진 출석하지 않을 시에 강제로 영장 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도 한 위원장에 대한 강제 체포를 어떤 형태로든 저지할 것으로 보여서 양측 간 충돌도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체포작전 돌입 시에 한 위원장 검거를 방해하는 이들은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민주노총도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대기 상태를 10일까지 유지하면서 9일 오후 9시부터는 공안 탄압 규탄 촛불 집회 개최로 항의 의사를 표현할 방침인데요. 누리꾼들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나간다는
낸 약속은 지켜야죠. 하지만 경찰도 너무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대화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 강제 연행합시다. 조계사는 법 집행에 응해 경찰이 사찰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줘라. 종교도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도 있었네요. 예,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지난 주말 런던 지하철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테러 당시 상황을 찍은 동영상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인데요. 예. 긴박했던 상황에서 테러범을 꾸짖는 한 행인의 외침이 담겼습니다. 테러 현장에 있던 이 행인은 이봐 친구 당신은 무슬림이 아니야 이렇게 외치는데요. 예.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파리와 미국에 이은 이번 테러로 충격에 빠진 런던 시민과 세계 누리꾼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한마디 외침은요. 칼부림이 이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차별 테러에 불과하다는 그런 의미였는데요. 내가 아는 무슬림은 결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이런 외침이 작지만 큰 울림을 전했습니다. 예. 누리꾼들 종교의 탈을 쓴 테러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테러범은 그냥 테러범이죠. 종교를 붙이지 마세요. 당신의 폭력에 무슬림을 이용하지 맙시다. 이런 반응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뉴스 하나만 더 알아보죠. 네, 군대를 안 가려고요. 갖가지 연기를 한 사람들에 대한 기사가 이 시간 화제인데요. 예.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에게 제출한 병역 면탈 적발 현황에 따른 겁니다. 예. 최근 5년간 불법으로 군대를 안 가려다가 적발된 사례는 151건이었는데요. 예. 체중을 늘리려고 팬티 속에 찰흙을 붙여 재판에 넘겨진 경우도 있고요. 손가락 접합 수술을 예. 받았다가 다시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 걸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예. 네, 참 여러 반응이 있었어요. 군대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것 같다. 예. 고위직 자식들은 무슨 방법으로 군대를 안 가는지 소상히 좀 밝혀주세요. 예.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죠.